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끔 이런 매물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도로의 일부가 떡하니 경매로 나오는 경우 말이죠. 이런 땅을 바로 미불용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일종의 틈새 투자처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미불용지 투자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지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경매에 나온 도로 부지. 과연 이게 숨겨진 기회일까요? 아니면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시죠. 우선, 왜 투자자들이 이런 숨겨진 땅에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보통 땅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 경쟁이 덜하고요. 무엇보다 잘만 하면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 바로 이 기대감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불용지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미불용지란 건요, 말 그대로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사업에 땅이 포함돼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원래 땅 주인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아직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이 달콤해 보이는 기회 뒤에는 아주 크고 또 잘 보이지도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정말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이 바로 그 극단적인 두 가지 운명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왼쪽은 투자자의 희망, 즉 지자체에서 두둑한 보상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오른쪽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소송에서는 지고 보상은 언제 받을지 기약도 없이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려는 이 땅이 과연 어느 쪽 길로 가게 될지를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이 위험,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땅을 실제로 영구적 미불용지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말 그대로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걸까요? 그 가장 크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법원의 아주 독특한 해석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희망 회로를 한순간에 그냥 와장창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무서운 법적 논리죠. 이 화면에 나오는 법률 용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말부터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법원이 보기에 원래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으면서 이미 돈이 아닌 다른 이익을 충분히 얻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현금 보상은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법원의 논리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땅 주인이 도로 만들 땅을 내놓습니다. 둘째, 그 도로 덕분에 주인의 나머지 땅값이 아주 그냥 쑥 오르죠. 셋째, 법원은 바로 이 땅값 상승을 주인이 이미 받은 실질적인 이익, 즉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현금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논리가 특히나 자주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개인이 자기 주변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스스로 만들어서 기부한 도로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도의 경우입니다. 이런 땅은 애초에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투자자 앞에는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예산이라는 벽, 그리고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늘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나버린 공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한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분석이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예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줄 손실 방지 필수 체크리스트, 안전한 입찰을 위한 가이드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요. 반드시 역사 탐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땅에 어떤 과거를 품고 있는지 아주 샅샅이 파헤치는 과정 없이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의 탐정 도구, 사전 실사 체크리스트입니다. 과거 항공사진으로 도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를 추적하고요. 공식 지침을 꼼꼼히 보면서 보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토지 이용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보상조서, 즉 보상 대상자 명단에 이 땅이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습니다. 직접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 땅 보상 계획 있습니까? 이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입찰하기 전에 과거 토지 이용 현황과 보상 기록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이것만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 이런 미불용지를 딱 마주치게 되신다면요. 섣불리 기회다 하고 달려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땅의 과거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